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거 또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일단 지난번에 만들었던 모델 자체를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코드 자체는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네. 대신 이제 이거를 공유할 때는 공유된 링크를 제가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 대신 이제 이거는 뷰어 모드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편집이 아니라 실제 이거를 보기만 하다가 한번 내용을 보고 이제 사본으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드라이브에 사본으로 저장해 가지고 또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따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드 자체가 계속 변조가 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링크를 공유를 먼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한번 돌려보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런타임 유형을 변경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마 기존에 제가 할 때는 여기 CPU로 설정을 하고 돌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GPU로 돌리게 되면은 저번에 한번 돌릴 때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GPU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CPU 자체는 그 코어 자체가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표로 하나를 보여주자면은 GPU 연동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CPU고 얘가 이제 GPU인데 요 안에는 이제 아리스메틱 그 유닛이라고 해서 연산하는 거 자체가 일반적으로 CPU에는 뭐 4코어든 뭐 해가지고 해봤자 몇 개 없어요. 이걸 이제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하나가 있고, 근데 GPU 같은 경우는 실제 컨트롤러에 딸리는 아리스메틱 유닛이라고 하는 요 연산하는 부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렬로 동시에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PU로 이제 바꾸고 나면은 실제 이제 콜앱에서 이 GPU를 쓰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이 T4 GPU 자체가 나름 테슬라 거이기도 하고 어 나중에 돈을 조금 내면 이제 A100도 쓸 수 있지만 이 T4 GPU가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T4 GPU 당연 이제 상세 스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T4 GPU에서 지금 뭐 조금씩 다르지만 뭐 100에서 200만 원 사이에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를 그냥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대신 이게 1시간 30분 약간 이제 그 계속 쓰다 보면 얘가 그 오버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뭐 내일 또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제가 런타임 유형 변경을 T4 GPU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모두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뭐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쭉 그대로 실행이 되고, 네, 모델 서머리까지 해서 플롯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돌고 있네요. 네, 아까 제가 한번 에포크 한번 보는 동안 트레이닝 데이터 한번 보는 동안 이게 빡빡 이게 안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에포크 하나하나가 슉슉 지나가는 거 보면은 한 10에포크 다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추가로 하고 싶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예측 모델까지 만들어 보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뭐 이미지 하나를 받아 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랬더니만 뭐 부츠 이런 거를 예측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 추가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모델을 저장하겠다. 결론적으로 내가 모델을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내가 뭐 예측할 때마다 얘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학습 덩어리를 따로 빼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델 서빙이라고 해서
제 강의자를 보면은 모델 서빙이 뭐야? 라고 해서 패스트 API로 웹이랑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를 따로 빼놓을 거고요. 그래서 모델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모델 저장하는 포인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모델.save save 하면 됩니다. 모델.save save 하고 나는 현재 폴더 안에다가 점 슬러시 하고 지금 현재 제 폴더 위치가 컨텐츠 밑에 세션 시각인지라고 하는 이 폴더에서 지금 얘를 올린 거예요. 여기에서 점 슬러시 모델 mlist 패션 .h5라고 한 형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점 슬러시라고 그냥 mlist 패션 하면은 이제 mlist 패션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됐고 한번 볼까요? 코드 2024 밑에 시각인지 보면은 mlist 패션.h5가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점 슬러시에도 점 슬러시가 현재 위치거든요. 여기다가 패션2 하고 저장하면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네, mlist 패션2 이렇게 저장이 됐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음번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따로 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제가 파일을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우클릭하고 콜앱 노트북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mlist 패션 프리딕트 일단 프리딕트와 예측 모델하고 학습 모델은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모델이 다 완료가 되면은 얘를 모델 서빙으로 뭐 패스트 API나 뭐 온닉스 통해 가지고 이제 웹이나 이런 거랑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모델 언더바 mlist mlist 패션 그 다음에 프리딕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선택한 셀 병합하기 하고 그냥 칠게요. 네.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하고 drive.mount 컨텐트 밑에 G 드라이브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위치로 가야 되겠죠? 네.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가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해당 모델을 불러오겠죠. 뭐 풀로 하드코딩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대 경로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각인지라고 하는 이 폴더로 얘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pwd 하면은 현재 위치 안에 당연히 이제 모델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mp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import cv2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까지 있으면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모델 불러오기 여기에서는 따로 학습하는 게 없고 라이브러리만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서 keras.model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드 모델에서 점 슬러시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패션 mlist 패션.h5로 이제 저장한 게 있죠. 얘를 불러와서 얘가 이제 로디드 모델이 되는 거죠. 로디드 모델. 이제 모델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로디드 모델 점 서머리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추가로 만약에 학습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전에 만들 때 컨볼루션 2개 맥스, 컨볼루션 2개 맥스 드롭아웃 한 다음에 평평하게 펼친 다음에 소프트맥스의
그 준하는 10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댄스 레이어로 소프트맥스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만들어서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내가 재학습을 더 다른 이미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H5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이 로디드 모델 점 컴파일을 해가지고 컴파일해서 다시 여기다가 뭐 아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한 다음에 컴파일만 한 번 더 해주시고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모델.핏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모델 불러온 다음에 뭐 예전에 이야기하는 뭐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계속 재학습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바로 예측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모델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이미지를 한번 불러올게요. 웹상에서 이제 IO 바이트 같은 거 써가지고 불러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미지를 지금 cv2. 컴퓨터 비전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imread 한 다음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건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티셔츠 한번 찾아와서 볼게요. 티셔츠 뭐 이런 이미지 있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 받아와서 여기 있는 거를 캡처를 쭉 해가지고 저장하고 얘를 바탕화면에 JPG 얘가 이제 뭐 T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이렇게 해서 JPG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테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요 바탕화면에 있는 얘를 그냥 해당 폴더에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코드 2024 기준으로 그냥 같은 폴더에다 한번 넣어서 원래 이미지 폴더에다 넣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얘를 테스트 이미지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엠니스트 패션 프리딕트랑 같은 폴더에다가 뭐 얘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이미지 얘가 들어갔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엠니스트 해가지고 점 슬러시 테스트 이미지 방금 불러온 거를 cv2. 제가 학습할 때 컬러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cv2.imread 그레이스케일로 불러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로 불러오게 됐고 얘가 이제 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학습을 시켰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정보들이 이 학습을 시켰을 때 제가 사이즈를 28x28로 학습을 시켰었어요. 합성고식형만 보면은 이미지 자체가 28x28이잖아요. 그럼 얘도 실제 집어넣으려면 동일한 사이즈로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in 이미지 점이 아니라 cv2.res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resize 함수 보면은 내가 소스는 요 in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나는 얘를 28x28로 사이즈를 조정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얘가 in 이미지 그 resized 이미지 이렇게 한번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resized 이미지에 쉐입을 찍어보면 되겠죠. 네, 이미 나오긴 했지만 28x28 됐고 제가 학습을 시킬 때 한 장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리쉐입하고 1 그 다음에 28,1로 제가 요거를 이제 그 resized 이미지 input 이게 이제 학습할 때 제가 요 형태로 이미지의 크기 그 다음에 세로 곱하기 가로 그 다음에 차원을 하나 늘리는 거 여기만 이제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 로디드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풋 사이즈의 형태까지 맞춰줬으니까 여기다 로디드 모델 점 프리딕트 해가지고 리사이즈드 이미지 인풋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처리를 지금 모든
전처리를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를 원래는 이제 255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RGB 컬러 값이 0에서 255가 아니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들어가게 제가 만약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도 당연하게 전처리를 동일하게 쉐입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255로 나눈 다음에 프리딕트를 걸어야 되는 것도 이제 간과하면은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디드 모델 좀 프리딕트 하면은 이제 그 예측 프리딕트 리절트가 나오게 되죠. 근데 얘가 소프트맥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합이 그 0이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딕트 리절트에서 제가 필요한 거는 mp.argmax 제가 numpy 아까 전에 썼죠. 여기다가 프리딕트 리절트 하면은 얘가 요 6번째 인덱스라고 나옵니다. 얘가 이제 리절트 인덱스. 그러면 요 6번째 인덱스가 뭔지 알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합성고시경만 맨 처음에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레이블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에 0, 1, 2, 3, 4, 5, 6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미 제가 셔츠라고 예측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레이블도 실제 여기에서 프리딕트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정보를 뭐 피클이나 이런 걸로 같이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장해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 패션 엠리스트 라벨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는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이 쓴다라고 할 때 뭐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import pickl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pickle 쓰면은 with open 해가지고 제가 그 엠리스트 패션 에서 .dump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얘는 write binary로 as file writer 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pickle.dump 저장하겠다. 근데 어떤 얘를 스텝 누르면은 뭘 저장할 거냐면은 요 패션 엠리스트 라벨을 저장할래. 뭘 활용해서 요 파일 라이터를 활용해서 저장할래.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쓰다 보니까 이제 쭉쭉 쳐지는 거지만 이거는 따로 저장 어딘다가 해두고 나서 실제 가져다가 쓰기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패션 엠리스트 라벨이 불러와졌고 저장이 됐고, 그럼 내가 테스트 이미지 불러오기랑 모델 불러오는 파트에서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끼리 놔두고 여기에서 제가 피클 했으니까 이제 with open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뭘 오픈할 거냐면 점 슬러시 패션 아까 전에 저장 자체를 뭘로 했었죠? 엠리스트 패션. 네. 엠리스트 패션.덤프 여기 있죠? 엠리스트 패션.덤프를 나는 read 바이너리 하겠다 as 파일 리더로, 그 다음에 pickle.load 내가 불러오겠다. 피클에서 탭 눌러보면은 여기서 파일을 불러오겠다. pickle.load에서 파일을 불러오겠다. 여기 파일 리드만 써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파일 리드로 잠깐만. 이거 할 거 있구나. pickle.load에서 파일 리드로 해서 내가 loaded 데이터 해서 넣으면은 실제 로디드 데이터가 얘가 들고 있는 게 이런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요 로디드 데이터가 내가 그러니까 저 정보를 같이 담아줘야 되고 그걸 리드미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로디드 데이터에 나는 리절트 인덱스가 결과다 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셔츠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학습 모델하고 예측 모델을 분리시키는 게 여기에선 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딕트를 내가 모델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모델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실제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히 로디드 데이터의 요 라벨을 굳이 이제 피클로 저장하지 않고 뭐 리듬이나 이런 데에다가
내가 실제 예측한 인덱스가 뭐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 불러오는 거는 그냥 케라스의 모델즈.점 로디드 모델에서 불러오면 되고, 내가 테스트 이미지 가지고 예측하는 것까지 다 끝났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스트 API랑 연계하는 모델만 하나 더 만들면은 얘는 따로 모델을 분리시키는 합성공 신경망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